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긴장 고조 시에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입니다. 이게 취임 후 얼마 만에 열린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에 취임했는데요. 취임 후 65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 달 이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27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일,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33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은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예. 최근 100년 이래 가장 늦게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잦은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만큼 공식 회견을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회견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참모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은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나오게 됐는데요. 네. 우선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 최종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예. 북한 문제는 최상위 외교 과제라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또 외교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교는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네, 방금 들으신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정리해보면은 예.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해 강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동맹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대북 정책을 완결한 상태가 아니고 동맹들과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더 세부적인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그동안 진행해왔고 현재 최종 단계에 있는데요. 다음 주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간으로 26일 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서 관련 상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뭐 유엔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기자회견으로 돌아와서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공정한 경쟁, 공정한 무역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서 중국이 책임지도록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내 인권 침해 문제도 거론하면서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시 주석에 대해서는 민주적 뼈대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매우 똑똑하고 또 전제주의를 미래의 추세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예. 자신의 당선 이후 시 주석과 2시간 통화했다고도 말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첨예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현재 국내 현안인 이 코로나 사태 대응책도 포함이 됐죠. 네,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억 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네. 당초 목표는 취임 100일까지 1억 회 접종이었는데요. 이를 58일째에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0 million shots in 100 days.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재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등 정치적 미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계획은 재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러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78세로 취임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임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고 사실은 4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한다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예.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은 안 해봤다, 모른다면서 그때 어떤 후보가 공화당 소속일지 모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소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